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제주도 에어룹에 있는 근린주택 경매권 체크하고 있고요. 지난 1편에서는 해당 경매권의 전체적인 현황과 사진, 그리고 카페로서 이용 중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입지와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편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분석 과정입니다. 일단 로드뷰를 통해서 근처 어떤 현황으로 좀 이용 중인지, 그리고 시공 초월 로드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엔 어떤 식으로 이용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밸류맵을 통해서 인근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매매건들 시세를 한번 좀 추출하는 과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서 경매건들을 설명을 드릴 때 유치권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법정지상권 관련으로는 제대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뭐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내용으로서 이번 2편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일단 바로 시작에 앞서서 1편을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좀 심도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약간 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상단에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서 지금 이 2편을 보시기를 저로서는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귀찮다 하시면 나중에 뭐 시간 되실 때 그 내용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구 타경 25945번 에어룹 유수암리에 있는 근린주택이다. 1층은 카페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 1편에서 다 찾아보셨었죠. 토지 면적이 169평, 건물 면적은 메인이 되는 요 2층 주택 부분만 약 57평 정도. 최초 감정은 5억 1,500 감정이 됐고요. 두 번 유찰을 거치면서 감정 가격의 절반 가격인 2억 5천만 원에 시작이 되는 내용이다. 먼 바다 조망이 가능한 라인이었고, 이 지금 제시의 주택의 미음 부분 2019년도에 사용 승인된 이 증축 부분은 매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일단 로드뷰부터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주변은 어떤 현황인지 로드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로드뷰 들어왔고요. 지금 요 라인이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 집이고, 어디에서부터 한번 좀 볼까요? 이쪽, 이쯤에서부터 좀. 자, 이 현황도로를 따라서 한번 경매권 주택까지 한번 좀 들어가 보는 과정을 가겠습니다. 단독 주택이죠. 모양이 참, 네. 보시면, 먼 바다 조망 잘 보이죠? 단독 주택 있고요. 막 공사하고 있네요. 2020년 6월달. 최근 사진입니다. 또 지금 단독주택들 건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카이로스 카페는 우리가 1편에서 봤었던 그 펜션인 것 같죠? 건축물이 좀 굉장히 좀 특이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현황도로를 따라서 쭉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한옥 양식으로 지은 한옥 주택도 보이고, 얘가 큰 교회죠? 그 큰 교회도 보이고, 얘가 경매권 집인 것 같네요. 이 집이죠. 일단 위로 한번 들어가서 바로 위에는 이렇게 2층짜리 타운하우스 단지가 있다. 2층 정도에서 봤을 때 조망은 상당히 뛰어나다. 여기서도 역시 바다 조망이 보이고 녹지도 이런 식으로 좀 펼쳐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계속 지금 주택들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은 경매권이 아니에요. 그 옆집, 이 분홍색 철제 난간이 있는 이 집이 경매권 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증축한 부분이죠. 2019년도에 증축한 부분인데, 요 지금 증축한 부분에도 태양광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요 지금 메인이 되는 2층 주택에도 약 3kg짜리 태양광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층에서는 바다 조망이 될 것 같은데 1층에서는 아무래도 좀 조망이 좀 가릴 것 같기도 합니다. 내려가 볼까요?
여기 때 문이 열려 있었네요. 조경수 보이고, 예, 요 로고는 우리가 봤었죠? 1층, 1편에서 봤었습니다. 예, 로고 다 그대로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 부분, 예, 지금 이 철제 난간이 있는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증축된 부분으로서 매각에서는 제외되는 내용이다. 앞에는 이렇게 지금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안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건축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현황이네요. 자, 이제 좀 지도를 좀 잘라서 볼까요? 과거랑 2016년도 좀 많이 다르죠? 예, 지금 이 집인데 정원도 굉장히 좀 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현황인데 이거 다 잘라서 판 것 같아요. 예, 다 팔아버린 것 같고 이때도 무슨 지금 상호가 있는데 메종 드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여기도 지금 상호가 있고 앞에 어닝까지 있는 거 봐서는 2016년도에도 뭐 좀 사업을 하셨던 것 같네요. 이런 집이었었다. 2016년도까지만 해도 완전 다르죠. 지금 이 교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뭐 이쪽 다 싹 다 개발된 불과 4년 만에 그런 현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걸로 보면 예, 지금과는 굉장히 좀 유사하면서도 2016년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보이죠. 옆에 건축물도 다 지금 다 들어왔고 이 증축부는 아직 공사를 안 한 상황입니다. 필로티 부분만 있어요 지금. 그런 현황이고 2층 메인 주택도 외관이 좀 많이 다르죠. 이때만 해도 레몬색,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다 지금 외부 칠을 해 놓으셨었는데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른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뭐 소유권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일단 과거에는 이러한 현황으로서 사용을 했었다라는 히스토리를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로드뷰는 시공초월까지 해서 이 정도 보시는 걸로 하고요. 밸류맵으로 인근의 시세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해 볼게요. 밸류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밸류맵 들어왔고요. 최근 3년으로 지금 끊어서 지금 최근에 매매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2018년도에 소낭채 진입로 따라서 이렇게 생긴 땅이 평수는 150평인데 4억에 매매가 됐었다. 자, 그럼 이 소낭채가 어떤 컨디션인지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소낭채 있으니까 이 집이죠. 이렇게 진입로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자로 모양의 토지로서 이렇게 생긴 단층 주택이 4억에 2018년도였나요? 네, 2018년도 1월 달에 이렇게 생긴 집이 4억에 매매가 됐었다. 참고하시면서 시세 추출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바로 맞은편 요것도 한번 볼까요? 2020년에 2억 5천 2020년 6월달 83평인데 땅 모양이 무슨 페크맨처럼 생겼어요. 2억 5천에 83평이 2억 5천에 매매가 됐었다. 당 3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바로 이 소낭차 맞은편일 테니까 요 집이겠네요. 요 집 83평이 최근에 2억 5천에 매매가 됐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토지 매매해갖고 뭐 전화번호 있고 하니까 이런 땅 얼마에 팔고 있는지 예, 한번 좀 시세를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바로 시세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참작을 하셔서 시세를 파악을 하시면 아무래도 시세 추출하시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인근에 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3억 9천, 평당 170에 229평이 3억 9천에 매각이 됐었다. 아까 그 짓고 있었던 데 아닌가요? 카이로스 펜션 맞은편에? 이런 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밸류맵을 통해서 시세를 좀 추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밸류맵은 이 정도 보는 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이게 뭐냐? 자, 이 법정지상권이 어떤 내용이냐, 그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체크난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올렸습니다. 물론 둘 다 제 명의의 땅, 제 명의의 건물이에요. 근데 제가 좀 사정이 좀 급박해져서 요 명의로 해서 근저당, 대출을 좀 활용을 해서 돈을 빌렸는데, 좀 뭐 일이 좀 안 풀리면서 이 경매로 좀 이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둘 다 경매로 지금 넘어간 게 아니고 이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실행이 되면서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림남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된 거죠. 땅만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땅은 드림남 거, 건물은 여전히 체크남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자, 이 드림남은 문제가 생기죠. 자, 이 땅을 받아서 좀 자기도 농사를 짓든 건물을 짓든 뭘 하고 싶은데 떡하니 이렇게 체크남 건물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 이거 좀 불편하다, 이걸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드림남은 체크남에게 이 건물 좀 필요 없으니까 좀 치워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건물을 큰 돈을 들여서 지은 이 체크남의 이 건물을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나라에서 정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견고한 건축물, 석조로 지은 견고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30년간은 이 소유권을 좀 인정을 해주자, 지상권을 인정해주자, 맘대로 철거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 바로 법정 지상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풀어서 지금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사이트는 구독시연이라는 경매 정보 사이트인데요. 제가 지금 구독자 1000분 이벤트로 한 달 전국 1개월 무료 11만 9천 원짜리 그거 아직까지 그 무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이력을 한 번이라도 안 받으셨던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내용 같이 한번 좀 더불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는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부방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난번 우리 유치권 공부했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을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법정지상권 요약이라고 해서 한문과 더불어 표기된 이 내용을 좀 클릭을 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죠. 법정지상권의 의미, 우리의 법제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아래, 맨 아래 보면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어떤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각각 달라졌을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정이라는 건 뭐 그냥 한마디로 경매 같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자가 체크남과 드림남으로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 체크남에게 지상권을 좀 인정해 주자, 이런 내용이 법정지상권이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됐을 때는 토지주 드림남의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내 땅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땐 또 이제 이 드림남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지료.
지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땅 위에 체크남이라는 사람이 지금 건물을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야, 너 지금 내 땅 위에서 건물 짓고 쓰고 있으니까 땅값, 지료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료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이때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지료는 지상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상당 금액의 지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체크.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내용에서 좀 성립이 되느냐. 자, 이런 성립 요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와 같이 체크하실 내용들은 1번과 2번.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 땅에 제가 건물을 짓고 그리고서 대출 근저당권을 좀 빌렸었잖아요.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성립 요건 가장 좀 중요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이 법정지상권이 떨어져 나가는 깨져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자,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땅만 있었고 대출을 빌렸었다가 그 돈 빌린 돈으로 건물을 이렇게 올렸다. 자, 이거 내가 나중에 멋지게 지은 건물이니까 이거 인정해 달라.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있는데 둘 다 체크남 거여야지. 하나는 체크남, 하나는 드림남 해놓고 근저당 받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요건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달라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사항이 법정지상권을 우리가 필드에서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가장 큰 두 가지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사항들은 다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법정지상권의 의미도 알았고 성립이 됐을 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무조건 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성립 요건까지 어느 정도 좀 짚고 넘어왔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애월 주택의 이 신축 주택 부분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이 지금 해당 경매건에서의 이 제시의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일단 그 확인하기 전에 제 입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지금 살아있는 경매건이잖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경매건이고 제가 이 상황에서 얘가 성립이 됩니다 안 됩니다를 공식적으로 좀 오피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겠죠. 살아있는 경매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은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뭐 댓글상이나 메일로 요건에 관한 뭐 문의 이런 것들도 권리적인 내용에서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뭐 경매 물건을 추천을 드리고 광고하고 이런 과정으로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라도 이건 정말 꼭 낙찰을 받고 싶은데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초보자분이 계시면 저 말고도 경매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뭐 야매 전문가들 뭐 그런 분들 말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으셔서 최소 법정지상권을 몇 번 이상 진행해 보시고 소송까지도 해보신 그런 분들과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제 입장은 그렇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런 과정들은 팁 아닌 팁으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면 뭐 단순 복잡하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데 단순하게만 좀 보실게요. 보시면 지금 매각에 제외됐잖아요. 이 주택은 감정가가 지금 뭐 이런 9천만 원 상당의 감정이 됐지만 매각에선 제외가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토지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체크남 제가 취득을 한다면 이 건물은 제 땅 위에 서 있는 남의 건축물이잖아요. 아까 우리 법정지상권 공부할 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료를 청구하면 된다. 이 사람 소유의 건물을 내가 꼭 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합당한 수준의 지료를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고 만약에 그 지료가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법원 쪽에 의뢰를 해서 합당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이제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되는 거겠고요. 이런 과정들이 안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됐을 때 철거를 한다든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을 때 뭐 그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쨌거나 해결은 누가 한다? 경매 전문가가 한다? 아니죠. 결국에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어떤 얘기가 맞는지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좀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유치권까지 지금 들어와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나중에 2020년 2월 3일 유치권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대출이 아예 금융권에서 아예 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분들께서는 자금 계획을 확실하게 좀 세우고 입찰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대출도 안 되고 이런 뭐 기간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여러 사람들이 좀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는 것은 곧 문제만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 고수익 정말 싸게 먹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시겠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정도 할까요? 애월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가주택 1층은 카페로 2층은 주택 혹은 펜션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한 경매권 심도 깊게 좀 들어가 봤습니다.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부동산 정보를 체크하는 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